그래서 이번에는 팀장 승급하는 사람들, 예, 이 5차에 예, 뭐 선물의 프로모션의 개념이 아니고 주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고 가려서 줘야 되는데 요번에 안 친 게 1톤을 안 쳤습니다. 1톤. 1톤을 안 쳤으니까 1000리터잖아요. 그래서 200리터, 원액이니까 200ml, 200ml 우유 200ml, 우유가 200ml죠? 예. 그만큼. 그래도 그게 아마 기존에 나눠진 것보다 20배에서 30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10배 희석 안 했만 해도 10배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담아서 줘보려고 해요. 예. 지금 앞에 있는 게 200ml고요. 요게요? 예. 예. 요게 200ml. 이거 200ml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요걸 원액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해봐서 효과가 나오면 이제 이걸 상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상품을 내려고 합니다. 먹는 거는 그 원액을 1000배 타야지 먹는 거예요. 1000배. 예. 근데 얘는 스프레이 뿌리는 용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 아프고 머리 빠지고 뭐 허리 정말 얘가 신경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신경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H&B 대표가 김정수 대표잖아요. 김정수 대표가 다니다가 툭하면 교회에서는 여기가 찌릿찌릿했는데 아프대. 여기가요. 아픈데도 갑자기 이러다가 이래. 예. 그래서 3차 신경통이래네 그게. 아프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하더니 이제는 막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는 없어.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 지난주 갔었잖아요.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그냥 자꾸 이래는 걸 말하다가 왜 이래? 아니 뿌려봐. 예, 뿌려봐.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좋은 효과를 쓰면 뿌려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를 줬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여기 뿌리고 입안에를 뿌렸어.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이게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하니까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배 시석한 거 가지고 7일 만에 나온 건데 20일을 완벽하게 발효시켜서 10배 시석시지 않은 걸 뿌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팀장 이상 되는 분한테 제공해드리겠다. 이번에는 백장미 추출액을 원액으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한번 흑삼을 원액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흑삼이 사포닌 함량이 일반 인삼보다 20배인가 이래잖아요. 흑삼. 저희가 흑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요? 수소로. 네, 수소로 흑삼을 만드는데 수소만 가지고 아니고 매기 효소 원액이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만드는데 그 깊은 기술은 여러분도 몰라도 됩니다. 예. 근데 이 흑삼을 만들면 새카매. 근데 이 흑삼에서는 다른 흑삼에는 발암물질이 나와요. 흑삼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흑삼이 팔리다가 사포닌 함량이 엄청 높은데 팔리다가 싹 들어갔어. 근데 저희는 내는데 발암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 흑삼을 갖다가 흑삼 가루나 원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매기효소 원액.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일이 날지 신기해. 왜?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제 별거 다 이제 신나 이제 막 별거 다 만들어 원액을 다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오행초가 이렇게 좋아요. 오행초 발효시킨 거. 예, 오행초가 뭐냐면 새비듬이에요. 새비듬. 새비듬. 우리 시골에서 이놈의 오행초는 밭에서 뽑아가지고 내놔도 살아 거기서. 예, 그냥 햇빛에 쨍쨍맨데도 얘는 거기서 살아. 새비름이 쇠비름. 예, 쇠비름인데 쇠비름이 오행초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예, 5가지 색깔. 뿌리 색깔, 줄기 색깔, 이파리 색깔. 그래서 5가지가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뭐 파랑색, 뭐 이래요. 예, 흰색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5가지 색이에요.
근데 그 지독한 애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의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행초를 발효를 시켜서 먹여봤더니 사람의 몸이 이게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이 오행초가. 그래서 밭대기마다 넘치는 게 쇠비름이었어. 아,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서민들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걸 가까이 놓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마늘 값이 싸지 않으면 인삼보다 더 비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이 많이 생산이 안 되면 인삼보다 더 비싼 게 마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늘이. 예, 그래서 인삼 못 먹어가지고 열등감에 그냥 좌절 낙담하고 나는 이놈의 팔자는 아파도, 예, 원기가 떨어져도 인삼도 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늘을 효소 원액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들이면 딱 먹으면 뭐 펄펄하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꼭 산삼을 먹어야지 원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쇠비름하고 마늘만 딱 발효시켜서 먹으면 엄청난 거였잖아요. 엄청난 거. 그래서 제가 웅녀수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웅녀. 왜? 곰이 3년 동안에, 예, 3년 맞나요? 며칠, 100일 동안에 곰하고 호랑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산신령이 뭘 줬냐면 마늘하고 쑥을 줬다는 거예요. 마늘하고 쑥. 그래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고 그 호랑이는 도망치고 곰은 100일을 다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살았어. 그랬더니 사람이 됐어. 웅녀가 됐어요. 맞죠? 그게 나온 게 환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우리가 이 서쪽에서 우리 민족이 쭉 동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막 부족끼리 싸워야 되는데, 서쪽에서 이동한 부족이 토착 웅녀족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우리 한민족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웅녀족인데, 그 당시에는 자연의학이 문명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왜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할까?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서 마늘하고 쑥을 먹게 했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늘하고 쑥을 발효를 시켰어요. 쑥을 발효시키면 새카맣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물만 먹어도 토해고 하는, 내가 봤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이런 사람이. 위가 막 먹으면 토해니까. 그런 사람한테 얘를 먹여봤어요. 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사람이 될, 또 먹었더니 살이 붙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늘 중에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은 서양에서 온 마늘입니다. 수입종이잖아요. 진짜 마늘은 뭐냐면 그 식당에서 주는 거 뭐죠? 그거? 식당에서 주는 마늘, 산마늘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육종 말고 산마늘 있어요. 그 이파리 주잖아요. 이파리. 아니 뭔 이파리 줘요. 이파리. 산마늘. 명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마늘이에요. 산마늘. 예, 그게 삼국사기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게 명이에요. 그래서 명이랑 쑥, 강화쑥. 강화도에 그 단군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강화쑥, 해풍을 맞은 강화쑥하고 명이랑 딱 결합시킨 것을 21일 동안에 발효시켜가지고 얘를 증류시켜요. 뭘로 증류시키면 양자 파동을 넣어가지고 증류를 시킵니다.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 파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면 위장이나 뭐 이렇게 살 안 쪄가지고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별거 다 있습니다. 별거 다. 예? 별거 다 있어요. 우리 한영선 박사님 이제 동원되잖아요. 한영선 박사님. 그러면 체질별로 먹어야 될 것을 딱 세팅해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체질이 무슨 체질이다. 아니면 병인데 암이라도 위암, 장암, 췌장암, 뭐 암이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 그거에 맞는 우리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제품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제품군들.
그냥 완전히 이 나라의 이 매기 요소로 싹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특허, 이런 성적서. 이분이 한영선 박사님입니다. 예. 한영선 박사님은 저랑 개인적인 관계예요. 워너비의 뭐 이렇게 사업 파트너는 아니니까 이분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예,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음식 치유예요. 음식 치유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사서 보세요.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 업그레이드가 원래 푸드 닥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이름 제가 줘줬어요. 제가 줘준 이름이에요.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사서 보시면 내 몸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기 바이오 연구소 이제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건 이제 비전인데, 호텔을 인수하고 싶어요. 호텔. 이건 이제 세종에 있는 한 호텔을 그냥 예시로 한 건데, 인공지능한테, 챗GPT한테 우리가 H2 호텔, H2가 수소, 호텔인데, 로비부터 각 방에 밤새 수소가 나와. 그래가지고, 다른 호텔은 업무 때문에 1박 2일로다가 왔다 가는데, 여기는 6박 7일 있다가 가기도 하고, 왜? 뭐, 이 호텔에만 먹고 하면 수소가 나오지, 먹을 때는 다 발효시킨 걸로다가 먹게 하지, 또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 식단을 뷔페식으로다가, 태음인이 먹는 음식, 태양인이 먹는 음식, 소양인이 먹는 음식,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나오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생신 때 아들이 어머니 H2 호텔 6박 7일 숙박권 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제 막 효자다. 예, 이런 거, 이런 호텔을 만들고 싶어요. H2 호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처럼 우리 기술을 딱 넣어주는 이런 H2 호텔. 그 다음에 H2 센터는 시군구마다 누려고 하는 거예요. H2 센터. H2 랜드는 제주도라든지 우리 공주에 있는 캥거루 랜드 이런 것을 H2 랜드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이제 우리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소 기술하고 특히 수소 기술. 그래서 그런 거 딱 들어가 있는 거. H2가 수소를 H2라 그러죠. 하이드로겐을 H2 이렇게 H2. H2O는 물이잖아요, 물. H2 하이드로겐. 그 다음에 힐링 앤 헬스 이래도 H가 두 개잖아요. 여기는 치료되는, 건강해지는 그런 호텔, 센터, 랜드가 되겠다. 그 다음에 헬 투 헤븐.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유, 이놈의 사는 세상 아파가지고 그냥 지옥 같은 세상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우와, 천국 같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 지오미가 퍼져나갈 겁니다. 지금 이걸 향해서 계속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싶어서. 자,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딱 돼서 어디에서 스타팅을 하냐면 제주도에서. 그래서 요번에 이사 사장 승급한 분들을 싹 데리고 4월 1일에서 2일로 결정됐습니다. 예. 4월 1일에서 2일, 1박 2일로 제주도 가가지고 지금 막 제주도 20만 평을 토목공사 해가지고 막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막 나무 다 뽑아버리고, 길 닦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할 게 베이커리를 하기로 했어요. 베이커리를 했는데 이 베이커리 빵이 우리가 만든 효소로 만든 빵. 그래가지고 주문진의 빵 공장에다가 우리 귀리 효소를 넣어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빵을 50% 귀리를 섞고 30% 섞고 10%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봤어요. 빵 공장이야. 빵 공장.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면 어떻게 가려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런다. 1호점은 제주도에. 엄청나게 크게 제주도에. 그래서 제주도 빵 공장 그 밑으로 지하는 계단이 한 30m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지하같이 안 느끼게 넓게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서 광장처럼 내려가는데 거기가 지하 겸 1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H2 센터. 거기에 마사지도 하고 찜질도 할 수 있고 효소 부스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예? 거기는 편하게 쉬는 곳.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야, 그러면 거기에 저거 캡슐 있잖아요. 캡슐 이렇게 덮는 거. 찜질방에서 잘래 보세요. 아우 여기 시끌 저기 시끌 해가지고 못 자요 찜질방에서. 예? 그런데 딱 캡슐 안에 딱 들어갔으면 딱 덮어주고 수소가 쫙 나오는. 예,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하는 H2 센터, 1층은 베이커리 이렇게 베이커리 만들어요. 베이커리 그 바닷가에 동북항 그 옆에 바닷가에요. 베이커리가 생겼는데 하루에 매출이 4천만 원. 하루에 4천만 원 매출 뛰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는 야, 너 제주도 갔냐? 거기 당뇨 환자가 먹는 빵이 있다더라. 가서 좀 한 박스 사와라. 이제 이런 베이커리. 이걸 이제 매기빈 베이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요번에 가면 예, 손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그걸 설계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에다가 제주도는 크게 만들고 관광지니까 전국에다는 조그맣게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당뇨 있는 사람들이 파리바게트를 가겠어요? 매기빈 베이커리를 가겠어요? 매기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다 수익이 와서 우리 지오미한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40%. 한세상은 뭐예요? 한우하고 새우를 한상한다. 한세상. 이런 식당 프랜차이즈도 할 거예요. 예, 모델을 하나 딱 만들어 한세상.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 아닌데 예, 한우하고 새우를 우리 효소로 구워버리면 한우가 찬물에 기름이 싹 녹아. 예, 이게 특이한 맛도 기가 막히고요. 그 한우 등심에서 나오는 기름에 새우를 걷는데 새우 맛이 환상입니다. 환상. 예, 환상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그 이성천 비서실장이 실험을 해가지고 회장님 먹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새우를 좋아하거든요. 제 평생 이렇게 맛있는 새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세상이라는 한번 식당을 기획을 한 겁니다. 예, 족발도 만들 거예요. 우리 효소로 된 족발. 예, 치킨도 효소 닭을 우리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팡 쏘면 옛날 그 주사 바늘 없이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염지예요. 예, 들어가잖아요. 팍 쏘는 거. 닭에다가 효소를 팍팍 쏴. 그러면 쫙 가면 효소총이 쫙 나서 칙 쏘면 닭 몸 안으로 효소가 그냥 쫙 들어가.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뻑뻑살이 그냥 부드러운 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닭 입혀. 예, 입히는데 그 밀가루를 입히는데 밀가루도 발효시킨 밀가루 거기에 귀리를 넣어가지고 귀리 넣으면 아삭아삭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치킨을 만들어. 예, 치킨 프랜차이즈도 하고 예, 족발 프랜차이즈도 하고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빵으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피자. 예, 피자 이런 것들 소화 촉진 그다음에 성장 촉진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이 적용할 거는 막 무궁무진한다 이거 무궁무진한다고. 예, 백종원 미리 알고 지금 흔들리잖아. 예, 흔들리잖아요. 예, 그 흔들리는 틈새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팅케어사는 우리가 원래 작년부터 우리 정회원을 스팅케어사 만들려는데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스팅케어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스팅케어사는 좀 최소한 40대 이내가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그 가정의 노인 냄새, 부엌 냄새, 화장실 냄새, 입 냄새, 땀 냄새 이런 것들을 전부 케어해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스팅케어사는 우리가 정회원이 뭐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오면 직업 다 잃어버리니까 그 젊은 사람들로 스팅케어사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비데케어사 있잖아요. 비데케어사. 저희 집도 비데가 있어요. 웅진 비데가 있다 보니까
웅진이 뭐지? 코에 비대가 있는데, 띵동! 누구세요? 빈대 관리사입니다. 나 혼자, 런닝구 입고 전에 기획서 쓰는데, 비대 관리사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옷 입고 이제 나가서 열어드렸더니, 화장실에서 비대를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요. 변기를 청소하고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남의 집 변기를 청소하세요? 이랬더니, 이게 저희 시스템입니다. 비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변기를 그 사람이 하루에 한 집만 가서 먹고 살겠어요? 하루에 10집, 20집 갈 거 아니에요? 10집, 20집 남의 집 변기 닦는 게, 그게 뭐냐고요? 스킨케어사 정도 돼야지, 스킨케어사. 예? 노인 냄새 나는 분들, 예? 노인 냄새 없애게 해주고, 예? 집에 냄새 없애주고, 집에 가습기 딱 해놓으면 가습기가 쫙 퍼져나가면 이 가습기가 퍼져나가면서 바람을 타면서 가습기에다가 쫙, 예? 그 바람갭이 딱 넣어주면 팍 퍼져나가면서 냄새를 싹 없애는 거죠. 예. 이런 스킨케어사, 효소로 스킨케어하는 그 스킨케어사들은 예, 우리 말고 젊은 사람들 할 거예요. 그들이 벌어지는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스킨케어사는 그렇게 모집하려고 그런 겁니다. 효소로. 보세요. 입냄새, 땀냄새, 노인냄새. 노인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는 애교육을 어떻게 시킬래? 손주들이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오지 않고, 안기지도 않고, 뚱 해고 저쪽 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냐? 아버님 냄새 나서 저주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못 했는데, 그걸 알아야지, 노인 냄새 나는 걸. 근데 우리 효소를 쫙 뿌리면 냄새가 하나도 없다 이거잖아요. 예, 집에 냄새도 없고. 제 방은 효소를 항상 효소가 아니라 수소가 나오는 장치를 해놔서 수소. 예, 수소 내는 장치를 딱 해놔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수소가 안 나와. 소리가 나니까. 제가 없으면 수소가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 서재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책을 갖다 놓은 거니 주석부터 해가지고 책이 오래된 책이 있잖아요. 책 냄새가 고약해요. 책 냄새. 수소 그걸 갖다 놓은 건 책 냄새가 싹 없어졌어요. 책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예, 그런 냄새들, 반려동물 우리가 주는 거 먹이면요. 개가 똥을 싸고 오줌 쌌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예, 돼지도 냄새가 안 납니다. 예, 그런 냄새 잡는 거. 이제 스팅케어사가 앞으로 이제 딱 나가고 우리한테 돈 벌어다 줄 거예요. 예, 돈 벌어. 택시 운전사는 없어져도 스팅케어사는 존재할 거다. 예, 필요하다. 자, 이제 5분 지났는데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건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마이크 안 돼 가지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걸. 자, 우리가 기계를 판다고요, 안 판다고요? 바보예요, 왜 기계 팔게? 예, 남한테 안 팔고 우리가 건협에다만 팔고 지오미는 수익은 챙겨. 예, 챙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건조협동조합이다. 예, 이거 누가 만든 로고라고요?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챗GPT 똑똑해. 챗GPT가. 예, 건조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전 세계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이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만들어라. 그리고 협동조합이니까 연합하는 걸 만들어달라 이랬더니 태국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가운데다 쿱. 이건 제가 달았어요. 쿱이라고. 이야, 얘 똑똑해. 얘 이렇게 만들 줄은 몰라. 이거 완전 대한민국 태국 같기도 하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건조협동조합. 이제 건조혁명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건조혁명이 식문화혁명으로 가고 재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쌀을 하루에, 1년에 정부가 쌀을 비축하는 양이 몇 톤이라고요? 40만 톤을 비축해. 매년 40만 톤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걸 건조시켜야 돼요. 쌀을 건조시키지 않으면 썩으니까 5% 이내로 건조시키면 10년을 갈 수 있는데 5% 이내로 건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비축해야 돼요. 그래서 40만 톤을 해요. 근데 우리가 5% 이내로 얘를
빠른 시간 내에 건조를 해주면 얘가 10년을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40만 톤을 저장하는 걸 20만 톤만 저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톤을 건조시켜서 저장하는 비용을 과학 발전에, 그 다음에 의료 발전에, 예, 그 다음에 노인 복지에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쓸데없이 비축하는 데다가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비축한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들마다 예, 비축 식량, 예, 갑자기 재난이 오거나 이러면 예전에는 그걸 비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건조하면은 비축하기 쉽거든. 특히 크리스찬들, 예?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잖아. 언젠가 7년 대환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물물결에 뭐 666표를 안 찍으면 물물결을 못 한다고 성경에 딱 돼 있어. 그러면 비축해놔야지 어딘가에는. 예, 비축. 그래서 먹고 살만한 거는 딱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조하는 거예요. 건조. 예. 몰몬교는 엄청 비축해 놓습니다. 엄청. 예, 비축을. 예, 그런 거. 종교에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이제 문화가 될 거예요. 예. 가격 변동에서도 자극 안 받게. 예, 이런 게 다 우리가 유통할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건조혁명이 식량혁명, 전 세계 기아를 없앨 수 있는 식량혁명, 그 다음에 그 식문화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제 라면이 삼양라면, 농심라면, 오뚜기 라면이 우리와 같은 수프를 넣을 거예요. 라면을 딱 끓였더니 갓 파를 쓰는 거하고 고추를 쓰는 거하고 그 야채가 고스란히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슈퍼에 유통해가지고 그냥 상온에서 실온에서 보관했는데 그걸 갖다가 딱 끓여가지고 라면 넣고 수프 분말 수프 넣고 야채 수프를 딱 넣었더니 얘가 갓 끓인 것처럼 나와. 맛도 향도. 그러면 농심라면을 했는데 삼양라면 안 하면 농심라면만 팔리게 됐어요. 농심라면만. 예, 이제 다 우리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익이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딸기를 건조시키면 딸기가 막 전 세계, 지금 딸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예, 전 세계로 가니까 딸기 논산 딸기가 이제는 농가가 10,000세대가 농사를 짓는 거 했다면 이제는 20,000세대가 농사지고 50,000세대가 농사져야 돼. 그러니까 도시에서 돈 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논산에 가가지고 딸기 농사져가지고 왜 전 세계로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먹는 딸기가 아니라 전 세계로 가. 왜 전 세계 커피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를 우리가 만들면 농사 짓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애국하는 일이라니까요. 딸기.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꽃도 건조하면 기가 막히죠, 꽃? 예. 이거 제가 받았는데, 예, 이게 생화네요, 생화. 요거 제가 가져가서 집에 갖다가 놓으면 3일 있으면 이게 다 시들어. 3일.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저거 우리 꽃다발 주셨는데, 꽃다발도 저거 집에다 놔두면 못 가. 그러면 요걸 싹 건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걸 주면은 이거는 1년도 가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무실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건조된 화분이야. 예, 화분 흙도 건조된 거고 거기에 있는 줄기, 이파리, 꽃이 딱 건조된 거예요. 그런 게 생화처럼 이제 조화는 없어질 거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까지 이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조된 그 뭐 무슨 꽃이라 그러지? 건조된 꽃 있잖아요. 예? 드라이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는 어떻게 된 거냐? 얘를 건조시키면 색이 변해. 그리고 그걸 건조시키고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비싸게 동결 건조 방식을 해가지고 오래 걸려. 그리고 건조시킨 다음에 뿌려. 색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드라이 플라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꽃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제 원예 문화, 원예 혁명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량 생산하는 게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딱 봐도 철판이 엄청 두껍게 생겼죠?
이렇게 두꺼워야 돼. 이따만해 두꺼워야 돼. 이게 위로 쫙 쌓아가고 거기 레코드판이 그냥 수십 개 레코드판이 막 돌아. 예, 그러면서 건조시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로봇 팔이 이제 막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 예, 정부 비축용 쌀. 예, 15% 함수율을 5% 이내로 줄여야 돼요.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40만 톤. 예. 건협이 1248개. 우리나라 농협, 축협, 수협, 이면마다 건협이 하나씩 드러나고 이런 건협에 우리나라 1248개에 10억씩 남기면 얼마나 그랬죠? 1조. 요런 게 153개국. 1조씩 153개국은 153조. 153조. 뭐, 가지고, 꿈은 크게 잡자, 이거죠. 예. 그렇게 가지 않겠냐. 예. 가지 않겠냐. 이 비전은 엄청난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하시죠? 진짜 딱 2시간 넘게 마이크를 이제 충전하고 테스트까지 했는데 스피커가 고장이래 보니까 충전이 장착이 아니라 고장났어요. 오늘 진짜 2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지금 말씀하셨어요.